됐습니다. 자, 보이시죠? 보입니다. 네. 일단, 제목을 AI 리터러시 세컨 브레인 AI를 내 친구로라고 제가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을 먼저 보시면서, 제 강의는 이제 8, 9, 10, 석 달 동안을 우리가 하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새벽에 하고, 우리 중강의를 통해서 하게 되는 저는 AI 콘텐츠 활용 강사 이윤정입니다. 닉네임은 유니스골드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에 우리 비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우리 선생님들도 생각들을 하시겠지만 AI 생태계에서 살아남기 재밌게 너무 딥하지 않게 그리고 알긴 알아야 되잖아요 저희가 어떻게든 그래서 AI 생태계에서 살아남기 그리고 세컨 브레인 AI를 내 친구로 만들자 더불어 사는 삶이 가치가 있는 세상이다 그리고 사람으로서 자존감 지키면 살기. 이 마지막 문구는 참 저희가 인공지능과 대적하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자존심과 양심과 그 지키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구를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저 소개를 하자면은 콘텐츠 AI 콘텐츠 활용 강사 그 다음에 리튼 생성 AI 활용 능력 자격 시험을 취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튜터 ITQ 한글 PPT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노션을 네? 노션 크리에이터로서 제가 써놨고요. 그리고 이제 ESG 인플루언서로서 지금 활동을 안 하고 있지만 자격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와이의료원에서 30년 차 재직 중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강의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화, 제게 지금, AI 리터러시 강의가 지금 월화인데, 월요일은 강의를 할 것이고, 그리고 둘째 날에는 그 강의를 반복해서 듣거나, 연습하거나, 아니면은 결과물에 대해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첫 번째 날 주도를 하고, 두 번째 날에는 이제 선생님들, 자율적으로 하시거나 아니면은 저나 지혜수님 리드로 한번 연습하고 발표하는 날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강의 날 매회 제가 조그마한 시험이나 이렇게 물어본다고나 할까요?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간단히 같이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면서 동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 녹화본이 지금 올라가서 다시 공유가 되면서 공부할 수도 있고 할 텐데요. 저희가 30일간 오픈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중간중간에 어, 메모장에 대한 걸 얘기를 할 텐데 요거는 이제 하면서 저희가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강의안을 12주 거를 짰는데 요거는 어, 사전이나 아니면은 요 툴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변경할 수도 있다. 제가 다른 걸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첫날에는 우리 챗 GPT와 프롬프트에 대해서 그 둘째 날에는 책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에 대해서 그 역할을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날에는 그 LLM 모델에서 커스텀 인스트럭션으로 블로그를 써보는 거. 세 번째 날에는 내 친구 책본 만들기를 해서 그 LLM 모델에 대해서 한 달 동안 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 달에는 이미지 쪽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달리를 쓰는 그, 음, 그챗 GPT와 코파일럿 이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제너레이션 해보면서 비교도 해보고요. 그리고 플레이그라운드, 렉시카, 포켓으로 저희가 이미지를 활용할 예정이고요. 세 번째 날에는 영상이나 음악을 만드는 작업을 해볼 거예요. 세 번째 달에는 그래서 간마로 그다음에 DID, 런웨이, 젠2라고 제가 썼었는데 지금은 젠3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때는 아마 2달 반 정도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젠3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비글 AI로 융합 콘텐츠 만들기. 그러니까 정작은 우리가 이 LLM 모델을 배우거나 이미지를 배우거나 융합 콘텐츠를 하기 위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아마 중간에 제가 융합 콘텐츠 만드는 거 더 넣을 수도 있는데 일단 마지막에 넣어봤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플랫폼이나 그리고 그 AI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30분 동안 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좀 짧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틀에 걸쳐 하거나 아니면은 그 다음 주까지 이어서 할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강의를 해보면서 조금 플렉스블하게 강의안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첫날입니다. 제가 슝 강의를 자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LLM 모델에 대해서 할 거고요. 우리 선생님들은 많이 보셨을 텐데, 자, 오늘은 첫날이고 AI 리터러시에 대해서 챗 GTP 너는 누구냐라는 제목으로 제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혹시 우리 선생님들 지금 여러분 많이 와 계시는데 챗 GTP를 다 들어보셨죠? 지금 새로 오시는 분들도 있곤 한데 혹시 4.0 안 쓰시는 분 계실까요? 4.0 안 4.0 쓰시는, 저 유료 안 써요. 무료로만 안 쓰고 쓰세요? 있어요. 아, 네, 그러세요? 다른 분들은 또 있으실까요? 저도 유료 안 쓰는데. 저도 유료 안 쓰고 있어요. 아, 세 분 계시는구나. 아, 저희가, 지금 계속 진행하다 보면은, 4.0을 써야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챗봇 만들기도 4.0에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음, 그렇더라도 우리가 진행을 하면서, 그 강의는 계속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챗봇 만들기를 여러 번 하려다가 저희가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어렵진 않아요. 저희가 아주 딥하게 들어가진 않기 때문에 어렵진 않은데, 그래도 하는 걸 알아야지, 좀 마음의 그 궁금증이 해소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요 네. 조사를 해야 돼서 제가 여쭤봤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지금 제가 장표가 잠깐만요. 제가 보여드리면은 한 50장을 오늘 준비를 했는데 오늘 사실 이게 1시간 정도 분량이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 빨리빨리 해서 해볼까 진행을 했는데 지금 OT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아마 이걸 다 못할 것 같아요. 지금 8분이거든요. 20분 남았는데 그래서 한 반 정도 하든지 아니면은 프롬프트까지 하든지 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또 여유가 있으니까 내일 나머지는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AI 리터러시 챗 GTP 너는 누구냐? 자,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력을 가지고 있는 이윤정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목차는 이제 세 가지 파트로 나눴는데요. 챗 GTP가 무엇인지 그리고 얼마나 지금 핫한가 그리고 두 번째는 챗 GTP 훈련을 어떻게 시킬 것인지 프롬프트에 대해서 세 번째는 챗 GTP가 조금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사용하면서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죠, 요즘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챕터. 자, 여기는 제가 챗 GTP에 대해서 관련되어 있는 단어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그 용어에 대해서 정의가 용어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가 이 부분들을 조금 더 듣기라도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LLM 모델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라지 랭귀지 모델이에요. 굉장히 거대한 언어 모델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전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도서관에 있는 자료들, 모든 문서들, 그 다음에 블로그나 카페에 있는 글들, 모든 것들을 다 학습했다고 하죠. 그래서 LLM 모델이다. 그러니까 텍스트로 학습한 그런 내용들이 무지 많기 때문에 굉장히 똑똑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책 3.5에서 이렇게 시작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4.0이 되면서는 멀티모달이라고 텍스트만이 아니고 이미지도 학습을 하죠. 그 다음 영상으로도 학습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리고 소리와 음악으로도 다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텍스트만이 아니고 다른 매체를 가지고서도 표현할 수가 있다, 만들어낼 수가 있다 해서 멀티모달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건 컴퓨터 언어인데 우리가 직접 한국말로 입력을 하거나 영어로 입력하거나 다른 언어로 입력을 하더라도 컴퓨터랑 대화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자연어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말을 해요. 저는 우리가 챗GPT가 이렇게 크게 붐이 되고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키게 된
어떻게 보면은 진짜 혁명이죠. 정보혁명이죠. 정보혁명의 한 축을 만들게 된 그 가장 큰 이유는 자연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컴퓨터를 접할 때는 C 언어를 배워야 되고, 뭐가 있죠? 언어? 여러 가지 컴퓨터 언어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를 전공한 사람들만, 그다음에 코딩을 해야지만 접근할 수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언어들, 우리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이 언어들로서 컴퓨터와 접근을 하고 컴퓨터와 대화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혁명의 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그다음에 그럼 어떤 단어로서 자연어로서 말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되느냐가 굉장히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프롬프트를 잘 넣어야 한다. 프롬프트는 나와 이 기계가 언어하기 위한 언어를 하는데 소통을 하는데 그 UI에 들어가는 프롬프트예요. 언어거든요. 그 어떻게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 챗 GTP가 지금 AI의 가장 선두마차인데, 그래서 AI는 곧 챗 GTP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AI에는 챗 GTP만이 아니고 코파일럿이나 제미나이나 다른 어떤 AI가 굉장히 많죠. 그렇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챗 GTP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챗 GTP 하면은 AI를 대표하는 그러한 언어나 그 프로그램으로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GTP라는 것은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생성된, 미리 학습된 트랜스포머이다. 라는, 그래서 챗은 수다장이라는 말이잖아요. 수다 떤다, 채팅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수다를 잘 떠는 어떤 트랜스포머이다. 그래서 챗 GTP입니다. 너와 나랑 티카티카 하면서 충분히 대화도 하고 내가 말하는 바들을 얘가 다 답을 해주고 그리고 나의 감정을 얘가 읽어주고 서로 감정 유래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언어 모델입니다. 그리고 챗GPT가 얼마나 핫한지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는 이제 스태티스카라고 미국의 통계 자료에서 가지고 온 자료입니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챗GPT는 100만 유저를 달성하는데 5일 걸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가 페이스북 많이 쓰잖아요. 페이스북 10개월이 걸렸습니다. 100만 유저 달성하는데.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3.5년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챗 GTP는 단 5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핫한지, 얼마나 핫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알아보는 건데요. 그러면 1억 유저를 달성하는 데 소요 시간은 2달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틱톡 많이 하시죠? 틱톡은 1억 유저 달성하는데 9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 한꺼번에 끌어모으게 된 이유가 뭘까? 왜 이렇게 핫하게 됐을까? 우리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조금 이런 감각은 좀 늦은 편인데 그래서 나중에 느끼게 되고 나중에 알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조금 더 배움에 한 발짝 나서면서 이거를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타임즈 표지 모델로서 2007년도에 아이폰이 표지 모델이 되었습니다. 타임즈의 표지 모델이 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거는 대단한, 네? 유명인사 하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엄청난 유명하게 세계적으로 아주 스포트라이트가 되는 사람들, 유명인사가 표지 모델이 되거나, 그리고 물건이 되거나, 어떤 요소들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엄청나죠. 2007년도에 아이폰이 표지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매체별 광고 매출 추이를 보자면은, 제일 위에 거는 지상파,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보라색은 신문 잡지. 이거는 인터넷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은 무엇일까요? 답은 여기에 있죠. 아이폰입니다. 그래서 점차 그 광고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인터넷은 지금 엄청나게 정점을 향해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2013년에 정점을 짚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이 2007년도에 나왔는데 이때는 표시가 안 나다가 이제 10년부터 그래프를 찍기 시작해서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이게 지금 2014, 15, 16, 17, 18년이니까 지금은 더 많은 차이가 벌어져 있겠죠. 요즘에 TV 안 보잖아요. 그렇죠? 신문 잡지도 거의 안 보죠. 인터넷도 지금 거의 안 하잖아요. 최세가 거의 물어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광고 매출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2023년 3월에 등장한 아이는 GTP입니다. GPT입니다. 2022년 11월에 GPT 3.5가 나왔죠. 그리고 4개월 만에 얘가 타임 표지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목을 읽어보면은 이 내용이 무엇인지 또 그것도 중요하겠죠. 여기에는 AI 군비 경쟁이 모든 것을 바꾸고 있다. 우리가 미소 냉전 시대 때 군비 경쟁이 엄청 났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AI에 대해서도 군비 경쟁하듯이 엄청나게 많은 투자와 그 다음에 사회 변화를 이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2023년 3월에 등장한 GPT 모델입니다. 타임지에서까지 이렇게 표지 모델에 장식을 하면서 우리가 군비 경쟁하면 사실 좀 먼 나라처럼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는 이제 군대에 대한 어떤 그런 기억도 없고 추억도 없고 그냥 들은 밖에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처음에 3.5와 4.0 나왔을 때 비교를 했던 자료인데요. 지금은 4.5가 나왔죠. 옴니가 나왔잖아요. 옴니가 나온 지가 지금 몇 달 됐는데 그 전에 분석한 자료입니다. 이걸 제가 가지고 온 이유는 GPT가 이만큼 똑똑하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GPT 3.5가 나왔을 때 이게 지금 벌써 1년 8개월 됐습니다. 근데 그거는 짧다면 짧은 시간이고 아주 긴 시간은 아니고 아직은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 AI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1학년이다. 아직은 출발점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때 먼저 배우고 익히고 통찰력을 가져서 나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5가 처음에 나왔을 때 미국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했었습니다. 3.5 모델이. 그리고 SAT, 미 수학 능력 시험에서도 좋은 고득점의 성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개월 후에 GPT-4가 나왔을 때 GPT-4는 아까 말씀드렸었지만 이게 LLM 모델에서 멀티모델로 기능이 바뀌었다고 그랬죠. 이미지를 인식하게 되고 이 레시피를 보고서 이 레시피를 보고 이게 무엇인지 다 파악을 하고 그리고 이 레시피로 무엇을 만들 수 있는지도 얘기를 해줍니다. 이 재료들로 무엇을 만들 수 있을까요? 물었을 때 팬케이크와 와플, 크래퍼, 프렌치 토스트, 머핀 또는 빵 이런 것들을 예시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라고 답을 해줬습니다. 저희들보다 더 답을 더 명료하게 하지 않나요? 그리고 이런 특이한 이러한 그림에 대해서도 이 이미지의 특이한 점은 이 남성이 택시 뒤에서 뭘 걸쳐놓고서 뭘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다림질하는 모습이거든요. 굉장히 엉뚱한 얘기잖아요. 우리가 평상시에 볼 수 없는 모습인데 이 이상한 이런 행동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똑똑합니다. 정확히 볼 줄 압니다. 그리고 GPT-4와 GPT 3.5 성능을 비교했던 선을 실질적으로 비교한 건데 여기 보면 이제 22년 11월에 나왔고 3월 4개월 후에 나왔죠. 그래서 텍스트를 인식하는데 여기는 이미지와 텍스트를 인식한다. 그 다음에 토큰, 대화가 우리가 이거 토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개념이 좀 다른데요. 토큰을 사용하는 게 엄청난 단어를 사용한다. 그리고 언어 처리 역량이라든지 지원 언어, 한국어를 포함해서 26개 언어를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심심이나 이런 이로다 같은 챗봇이 있습니다. 챗봇과 그 다음에 검색 엔진이 있어요. 그 다음 생성형 A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세 개의 차이가 뭐지? 우리 지금 구글로 얼마든지 굴링 잘하고 정보도 얻고요. 거기서 엄청나게 다양한 좋은 정보를 많이 얻고 있는데 챗 GTP랑은 뭐가 다르지?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요즘은 조금 덜한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가 다르냐. 차라리 내가 더 가공해서 내 입맛에 맞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챗봇은 말 그대로 챗봇이죠. 채팅하는 봇입니다. 정해진 답변만 하죠. 오늘은 날씨는 보통 시리야 오늘 날씨는 어때? 라는 걸 제일 많이 듣죠. 시리야 나 심심해 뭐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줘. 그러면 거기에 따른 간단한 대화 하나 할 수 있고 그쵸? 그리고 검색 엔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뭔가 질문을 찾게 되면 이건 찾는다고 표현하죠. 질문하기보다도
그러면 찾는 거에 대한 결과를 쭉 나열을 해줍니다. 블로그를 가지고 온다거나 아니면 다른 뉴스에서 링크를 가지고 온다거나 쭉 가지고 오면은 수십 개 가지고 오죠. 그 중에 내가 읽어보고 조금을 셀렉트해서 내게 맞는 자료로 가공을 해야 됩니다. 자, 챗GPT는 답을 하면은 내가 원하는 답을 생성해 줍니다. 물론 그것이 내 마음에 쏙 들지 않을 때가 많이 있겠지요. 그러면은 다른 프롬프트를 많이 넣고 새로운 걸 넣어서 여러 차례 질문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답변을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차이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무엇이 다른가? 네이버와 구글 검색 엔진과 챗GPT는 어떤 것이 다른지. 자, 예를 들어서 3kg 감량을 위한 일주일간의 다이어트 식단을 짜줘라고 네이버에게 물었습니다. 다이어트 식단을 짜줘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얘는 식단을 추천해주는 이런 블로그를 알려줬습니다. 보통은 다 이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중에 읽어보고 아, 이 사람 정말 잘하네. 이거 따라해야지. 요거를 내가 벤치마킹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하잖아요. 그럼 챗 GTP는 짜줘 하면은 실제로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3kg 감량을 위한 다이어트 식단을 짜줘 그랬더니 식단을 짜드리겠습니다. 칼로리 제한을 기반으로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는 멘트와 함께 일주일 다이어트 식단을 짜줍니다.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그러면은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Chat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이다. 대화형 인공지능이다. 우리가 말을 함으로써 아니면 텍스트를 넣음으로써 이미지를 보여줌으로써 생성할 수 있는 사전 학습된 미리 학습된 자료가 많잖아요. 그래서 자료를 끌어내줄 수 있는 내가 원하는 자료를 끌어내줄 수 있는 트랜스포머이다 라는 겁니다. 자, 아브라카다브라 말한 대로 이루어져라. 이약 텍스트에서 이미지로 텍스트에서 비디오로 텍스트에서 보이스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텍스트만 갖는 게 아니고 텍스트만이 아니고 이미지로도 만들 수가 있고 비디오로도 만들 수도 있고 음악으로 목소리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지팡이가 여러 개가 있죠. 툴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AI 툴별 사용법을 익혀야 됩니다. 우리가 한식을 먹으려면 숟가락과 젓가락질을 잘해야 되죠. 저는 제 생각은 AI를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는 AI를 배우기 위해서는 하나의 툴을 익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활용하기 위해서는. 물론 인사이트를 갖기 위해서는 AI 공부가 필요하죠. AI 이론적인 공부가 필요하고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많이 강의도 들어야 되지만 실제로 내가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툴을 많이 익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법의 지팡이처럼요. 그래야지 휘두를 때마다 내가 원하는 걸 만들어낼 수가 있고 원하는 대로 발음을 이룰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챗 GTP만 있는 건가? 아니죠. 챗 GPT 친구들이 있죠. 자, 이거는 로고가 어떤 걸까요? 오픈AI에서 만든 챗 GPT입니다. 자, 요 사람 있는 요 그림이 있어요. 요거는 어떤 로고인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혹시? 어디에서 만든 무엇입니까? 우리 선생님들 아실 텐데 조용하시네. 엔스로픽에서 만든 클로드입니다. 그 다음에 구글에서 만든 제미나이. 요건 아시죠? 요거는 어디에서 만든 무엇일까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네, 맞습니다. 코파일럿입니다. 부조종사입니다. 그리고 클로바엑스, 이거는 우리나라 거죠. 클로바엑스, 네이버에서 만든 클로바엑스, 그 다음에 네이버 큐, 브리튼, 그리고 카카오에서 만든 아소복입니다. 맞습니다. 이 위에는 외국계에서의 LLM 모델들이고 이 하단은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미국, 중국 다음으로 우리나라. 일본은 지금 이런 플랫폼이 없잖아요. 우리나라만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10년 내에는 엄청난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챗 GTP의 UI입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챗을 하게 내일 할 때는 이거 다시 볼 텐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첫 화면이고요. 로그인하고 들어갔을 때 뉴 챗이 있고 여기는 사용했던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이게 쭉 뜹니다. 폴더를 얘가 만들어줍니다. 제목도 자동으로 부여를 해줍니다. 내가 변경해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 3.5, 4.인데 지금 4.5 4.5도 지금 여기 하나 이렇게 보시면 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는 프롬프트 창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채팅창이 요거 지금 제너레이션 된 자료이기 때문에 이거 숨길 수가 있고요. 수정도 가능하고, 이거는 이제 프롬프트를 수정하거나 답변에 대한 이렇게 우리가 뭐 복사를 하거나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재생성도 할 수가 있죠. 간단히 알아보았고요. 그럼 챗 GTP는 뭐냐? 챗 GTP는 대화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챗봇은 오늘은 날씨가 어떻게 돼? 그러면은 뭐뭐야 그래요. 그리고 제가 막 움직이고 이제 아침 준비하다가 또 다른 얘기를 하면은 그 앞에 있는 단어와 연관성이 없이 새로운 어떤 챗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얘는 단기적으로 내가 한 말들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내가 몇 시간 후에 다시 그 말을 이어가더라도 그 채팅창에서 이어가더라도 그 위에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서로 대화가 됩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기억하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사용할 때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 채팅창에서 계속 제너레이션을 해야 됩니다. 다른 주제를 섞어버리면 얘가 혼란이 가거든요. 그럴 때는 뉴챗을 열어야 되고 같은 주제로서 쭉쭉쭉쭉 대화를 할 경우에는 일정한 텀이 있을 경우에라도 대화를 기억한다는 거. 그리고 대화의 맥락을 이해를 합니다. 내가 왜 이 말을 하고 싶은지 처음부터 우리가 내가 원하는 말을 넣어줄 수가 있지만은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점점점 나의 생각의 흐름이 있으니까 얘한테 질문하는 흐름도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이 맥락을 이해해서 이 친구가 똑똑하게 답을 줍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도 3.5를 사용하시거나 4를 사용하시거나 오늘 챗을 한번 잘 사용해서 이런 부분을 정말 그런가? 어떻게 이해를 하지? 그런 고민을 해보시고 한번 호기심을 가지고 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챗 GTP는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재미있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 부분인데 똑똑한 외국인 어린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주 똑똑해요. 전 세계 문서와 도서관에 있는 자료를 다 막내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근데 외국인이에요. 우리나라 언어가 소수 언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로서 영어가 지금 전 세계 공용어이기 때문에 영어로 학습된 자료고 또한 이게 지금 미국의 그 사노스에서 만들어진 자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어가 기반이 되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처럼 살살살살 잘 다루면서 질문을 해줘야지 답을 잘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이 맞는데요. 자, 챗GPT는 이 똑똑이에게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해주면 다 할 줄 안다. 그리고 나의 상황을 자세하지만 간결하게 설명을 해줘야 된다. 세 번째는 자,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몰입을 잘하죠. 실증도 잘 내요. 그죠? 하지만 몰입할 수 있도록 역할놀이를 해주면 굉장히 잘한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 채색의 말을 할 때 페르소나를 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역할을 부여를 합니다. 지금은 우리 선생님들 그런 거 너무 잘하시겠지만 왜냐하면은 챗은 지금 나에 대한 정보가 없잖아요. 처음에 채팅할 때 그리고 어떻게 나에게 답해야 될지 얘도 긴장을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 채티야 안녕 하고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게 뭐 블로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제 우리 윤설아매님 영어 하듯이 영어 회화를 위한 어떤 뭔가 공부가 필요해. 그러면 너는 굉장히 훌륭한 그리고 굉장히 재능 있는 영어 선생님이야. 아니면 영어 학습에 대한 컨설턴트야. 이런 식으로 그 친구에게 페르소나를 주는 거죠. 역할놀이를 하면 굉장히 잘합니다. 거기에 맞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역할놀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그럼 챗 GTP 훈련을 어떻게 하느냐? 훈련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친구도 우리가 요즘에 그런 얘기를 해요. 챗 GTP를 많이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씀이 얘가 나한테 적응한 것 같아. 내가 항상 고민하고 쓰는 말들이 있잖아요. 공부하는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쭉 하다 보면은 얘도 나를 인식을 하고
나를 판단해서 나에게 맞는 그런 제너레이션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꾸준하게 원하는 게 있잖아. 나는 굉장히 친절한 어투를 원해. 그리고 나는 만약에 내가 저는 의료계에 있지만 사실 저는 진료부서는 아니긴 하지만은 내가 간호사나 의사다. 그러면은 내 전공에 대해서 질문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최시 나를 의료인으로 판단하고 거기에 맞는 거기에 전문화된 자료를 내준다는 거죠. 그래서 프롬프트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나를 인식하는 체계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고 최진실 양인데 아주 예뻤을 때 그런 모습입니다. 아주 오래된 자료죠. 한 20년 된 것 같은데 챗 GTP는 뭐뭐뭐뭐 주기 나름이에요.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삼성전자에서 이 말 한마디로 스타덤에 올랐었죠. 그래서 이거를 차용해서 챗 GTP는 뭐 주기 나름일까요? 프롬프트. 맞습니다. 맞습니다. 챗 GTP는 프롬프트 주기 나름이에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프롬프트에 대해서 간단히 보자면 우리 인류는 도구를 발달시켰죠. 그래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를 나누는 그 이유가 뭐죠? 어떻게 무엇을 기준으로 만들죠? 도구입니다. 그죠? 돌을 깨서 쓰느냐, 돌을 갈아서 용도에 맞게 쓰느냐, 청동기를 만들어서 쓰느냐, 철기를 이용하느냐, 도구에 따라서 인류의 문화가 발전됐다고 지금 우리가 구분을 하잖아요. 연장을 사용한 도구의 인간입니다. 그래서 아까 아브라카다브라 AI 툴을 이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호모 파브르이다. 그리고 인간의 효율을 위해서 컴퓨터가 일하게 한다. AI를 다루는 인간 호모 프롬프트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 서울대학교 김남도 교수님이 2024 트렌드 코리아에서 10가지 인간의 그 2024년도에 그 어휘를 발표를 했었잖아요. 거기에 호모 프롬프트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호모 프롬프트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챗 GTP에게 프롬프트를 넣었습니다. 식단 짜줘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식단을 원하시는지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저에게 물어봅니다. 목적이 무엇이죠? 선호하는 음식은 뭐예요? 알러지는 있나요? 이렇게 이거는 이제 제가 이 친구와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저한테 역으로 물어보는 건데 제가 그냥 일반인 식단을 짜줘 그랬더니 식단을 짜줬습니다. 하루 3끼. 그리고 조금 더 다르게 넣었습니다. 당뇨 환자 식단을 짜줘 그랬더니 다른 질문이 없이 하루 3끼 식단입니다 하면서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싸줬습니다. 그리고 내분비내과 전문으로 활동을 해줘. 너에게 페르소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당뇨 환자 식단을 짜줘 그랬더니 더 정교하게 아침 이렇게 싸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너의 페르소나뿐만이 아니고 나의 상태도 넣어줬습니다. 나는 50대이고 당뇨 5년차야. 당이 쉽게 잡히질 않아. 아직 인슐린을 맞고 있진 않지만 약을 먹고 있어. 나에게 맞는 식단을 짜줘.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정확히 잘 짜주고 있습니다. 이래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프롬프트를 잠깐만요. 프롬프트를 잘 짜야지 거기에 맞는 답을 해준다 라고 아니겠구나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요거는 그 다음 화면인데요. 네, 35번째죠. 자, 이거는 인공지능 대중화를 위한 인공지능 인식 이용 조사입니다. 2021년도에 정부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습니다. 이때 어떤 분야에서 인공지능 대중화가 있으면 좋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병원, 의료, 헬스케어 분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난 방역 쪽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전 국민의 어떤 열망 같은 거였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3년 후인 지금은 어떤 분야에서 가장 많이 활용을 하고 있을까요? 생각하시는 분. 어떤 분야에서 AI를 가장 많이 활용할까요? 네?
학업 쪽에 아닐까요? 맞습니다. 교육입니다. 역시 윤설 할머니 짱이야. 교육 분야에서 특히 아이들, 대학생 아이들이 가장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 아이들. 가장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병원은 사실 활용은 하는데 개인정보 때문에 지금 빨리 많이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에 대한 법이 지정이 되어야지 활용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법률도 마찬가지죠. 법률도. 근데 법률은 법조문을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지식을 가지고 오면 되잖아요. 사례를 가지고 오면 되는데 병원 쪽은 모든 부분이 다 개인의 정보이기 때문에 대중화가 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내일은 이제 교육 부분에 있어서 더 다른 요거가 아이고 더 다른 얘기를 더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지금 37분이고 시간 좀 지났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부분은 내일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재밌으셨나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음, 기록 네, 중지할까요? 네네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